녹음이 제빛을 떼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좋은 실록이 절기에 열리게 된 숙명토론대회가 오늘로 7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이라는 큰 뜻을 알리면서 시작했던 숙명토론대회는 그동안 숙명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 대학 사회의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숙명토론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재작년 숙명 창합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했던 전국 여자 대학생 토론대회, 그리고 2번인 교보 숙명 전국 대학생 독서 토론대회 등에서 전국 각처의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숙명 토론대회가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숙명 토론대회가 이처럼 명실상부 작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대학 토론 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 오늘의 숙명 토론대회가 그 명성에 발맞게 한층 더 원숙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최종 결선에 이르는 동안의 대회 진행 상황을 본 행사를 주관한 우리 학교 의사소통센터의 책임을 맡고 계신 여건정 교수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총장님, 그리고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숙명토론대회가 이제 7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문화 여성 리더십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스크린 쿼터 필요하다는 문제로 토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보통 논제는 시의성과 보편성,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찬성과 반대가 모두 논거가 풍부한 그런 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제 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센터의 연래군 교수님이 한 달 동안 밤잠을 못 자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 필요하다는 문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00팀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술과 인터뷰 심사를 거쳐서 지난 토요일 날 32강에서 4강전까지 열었습니다. 이 32강에서 4강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모두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모두 준비를 해서 그에 따라서 찬성을 맡게 되면 찬성 쪽의 논지를 피게 되고 반대를 맡게 되면 반대 쪽의 논지를 피게 됩니다. 이런 형식을 택한 이유는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까지도 그 논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민주적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선과 본선을 통과해서 마지막 결선에 두 팀이 나와 있습니다. 아고라 팀과 GS 알파 팀입니다. 그동안 대회 공지 후 한 달간 예선과 본선에 참여해 주신 지원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제 토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년의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마지막 주일에
이처럼 제7회 수명 토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그 토론대회를 처음 시작한 그 동기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다는데 착각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측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견과 발명 또 사회적인 진보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차별성과 그리고 창의성을 감안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런 큰 성과물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데서 우리는 이 토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지향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발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해서 남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의사도 분명히 표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런 훈련 과정까지 거치는 리더십 함양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 토론 대회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토론대회가 아니라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비전과 연결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는 수명 토론대회 그 토론 진행 방식도 이제는 수명 토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가 독특하게 아까 그 설명을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찬반 토론을 하면서 자기 의견과 다른 내용도 결국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나는 찬성을 한 주제지만 반대 입장에 서서도 논리를 전개하고 사고를 정립하면서 거기에 준비를 해보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 학습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는데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명 토론 방식은 우리 학교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의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리고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서 이러한 토론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제를 보니까 문화, 여성, 리더십으로 스크린 쿼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찬성, 찬반이 아마 토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가질 수 있는 분석력, 사고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문제에 대한 문화 갈등에서 오는 해결책 마련 같은 대안제시까지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서 이 주제에 임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인만회 홀 아래층에 학생들이 꽉 차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만큼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토론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토론 문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함께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기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는 아마 거의 참석하셨던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이 한 달여에 거친 모든 열띤 경성 과정에서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14분의 교수님 주제 잘 정하셔서 또 지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또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결선에 진출한 양팀 진심으로 축하 격려를 드립니다. 사실 모두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팀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면에서는 그만한 노력을 더 많이 했고 또 운도 같이 따라서 그런 입장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바쁘신 중에서도 심사위원을 맡으시냐고 참석해 주신 서울대 영문과의 김성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김동윤 교수님, 강철원 위원님, 그리고 우리 대학의 최시환 교수님과 김영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대회를 이끄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의사소통센터의 여건종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리더 10%의 2020년까지 기필코 도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수 총장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오늘 결선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성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김성근 선생님께서는 2007년 김한태 문학평론상을 수상하셨고, 현재 한국아메리카 학회 회장과 21세기 문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와 우리 문화 현실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글로벌 시대 우리 문화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비평적 글쓰기를 계속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프랑스 문학과 문화철학을 전공하셨고, 현재는 한국영상문화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시면서 문화 콘텐츠와 문화 브랜드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EU 문화정보학부 김동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우리나라 유일의 뉴스 전문 방송사 YTN 해설위원으로서 굵직한 시사적 이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설을 보여주고 계신 YTN 강철원 부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문화 정책과 복지 정책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연구활동을 해오셨으며, 현재 사무처장으로 우리 학교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고 계시는 숙명여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김영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전 의사소통센터의 센터장직을 수행하시면서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소설가로도 더 유명하신 우리 학교 인문학부의 최시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셔서 잠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숙명 토론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멀리 남양주에 있는 덕소중학교에서 최우숙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무대 정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토론 평가서를 다들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 토론대회를 관람하시면서 토론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하신 토론 평가서는 대회가 끝난 후 나가실 때
출구의 진행 도우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소속 학과, 학년, 그리고 담당 과목 교수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토론평가서 가운데 우수한 20편을 추려 해당 학생에게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정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의사소통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반드시 소속 학과, 학년, 그리고 담당 과목 교수님 이름을 평가서 상단에 있는 빈칸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서가 필요한 학생들은 토론 대회 및 시상식이 끝난 후에 출구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진행하는 방식, 숙명 토론대회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가서에 크게 인쇄된 숫자 1부터 12까지 쓰여져 있죠. 예, 숫자에 따라서 순서대로 찬성팀과 반대팀의 학생들이 차례로 자신의 역할에 따라 발언하는 것에 주목하시고 발언 순서가 끝날 때마다 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 팀마다 총 5분 한도 내에서 모두 4차례 안쪽의 수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기를 하는 동안 청중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토론의 내용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준비가 끝난 듯합니다. 그럼 결선 토론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입니다. GS 알파팀 소개해 드립니다. GS 청중에게 인사드립니다. GS 알파팀은 김보경, 정현정, 박가희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4학년 혼성팀으로 팀명인 GS 알파는 글로벌 스타 알파글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팀명에 걸맞게 글로벌 시대의 여성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을 스스로 시험해보고자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입니다. 아브라팀 인사해 주시죠. 예, 아브라팀은 권한울, 명희진, 홍수진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정보방송학부 3학년 학생들로 이번이 3번째 숙명토론대회 출전이라고 합니다. 2번의 결선 진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우승 결의를 다지며 이전 3기의 도전 정신으로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팀명 아고라가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이 모여 정치와 사상을 토론하는 장소를 뜻하듯 팀원들의 토론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긴장된 순간입니다. 두 팀 모두 예선 8강전과 4강전에서 막강한 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선 만큼 두 팀의 자웅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두 팀의 토론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팀 준비되셨죠? 그러면 스크린 쿼터 필요하다는 문제를 갖고 숙명 토론대회 결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극장에서 스크린 쿼터의 비율이 종전 146일 이상에서 73일 이상으로 절반이 축소되었습니다. 국산 영화 의무상영자라고도 부르는 스크린 쿼터는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의무 상영 비율을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외국 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는 국제적인 무역협정인 가트 규정과 OECD 자유화기업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4대 선결 조건 중의 하나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영화계의 반발과 미국의 요구를 절충하여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예측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한국 영화 산업에 가져올 문제를 제시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의 입장에서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한국 영화의 배급 라인을 붕괴시켜 한국 영화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 영화가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점유율의 신화는 한국 영화 3편 가운데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미국 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5%인데 비해 한국 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1.5%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과 한국 영화와 미국 영화 간의 엄청난 제작 편수 차이 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영화 산업의 하위 부분인 투자, 제작, 배급, 상영 가운데 오직 상영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에서의 키워드는 배급 라인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한 일반 상품에 비해 영화는 제작된 후 1차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됩니다. 아무리 완성도 높은 양질의 한국 영화라도 해도 안정된 콘텐츠와 수익성에서 유리한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아예 상영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고 한국 문화의 주체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반 공상품과는 달리 한 문화 공동체의 시대정신과 특성을 드러내고 이를 다른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장희모 감독의 영화 책상 서랍 속의 동화를 통해서 중국 서부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문화산물의 생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소통을 위한 통로가 보다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화상품 시장 역시 세계화되면서 자본 경쟁력이 열악한 문화 공동체는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문화에 의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까지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 협약입니다. 2005년 10월 유네스코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주권 보장을 위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압도적 표차로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문화상품은 단순한 소비재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과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화, 곧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보고 자유교역 대상으로 삼는 데 반대하고 문화산물 간의 공정한 무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미국 영화의 독점을 낳게 되어 한국 문화의 주체성을 해치고 이는 곧 세계적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의 본질적인 목적은 좋은 외국 영화의 수입과 상영까지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 매체를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국가 간 문화와 경제의 경계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문화는 세계적 회귀라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8,000원으로 소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보다 더 뚜렷한 현실이 영화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영화 역시 일종의 거울 효과, 즉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 보다 깊이 사고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은 단순히 일상 현실에서 일탈하고 싶은 충동 때문이나
비현실 안에서 편안하게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하기 위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의식에 대해 질문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스크린 커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커터가 폐지된다면 문화 주체성 위협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영화의 문화 주권과 문화 정체성, 나라 없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부강해야 문화의 주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부의 정도와 문화의 정체성은 상관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강할 때, 나라가 있을 때, 나라의 주권이 있을 때 영화의 문화 주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아까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문화가 지켜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부의 정도와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스크린 커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최소한 개별 국가의 영화가 지켜져야 세계 영화 산업의 다양성이 지켜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스크린 커터즈는 과연 한국 영화 내부의 다양성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한국 영화 산업은 그 국적을 가지고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상업 영화, 비상업 영화를 동시에 보호하는 그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밖으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되 그 안으로의 다양함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다른 수준, 다른 차원의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WTO와 다트법에 문화적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 커터제가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조 D항에서 협상에 의해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지만 저희는 D항 자체에 저희 제도적 측면에서 실효성보다 스크린 커터제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커터가 사라진다면 할리우드 영화 잠식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할리우드 영화가 잠식할까요? 저희는 그 키워드를 배급라인의 붕괴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극장주가 돈이 되는 영화만 걸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린 커터가 존재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극장주는 스크린 커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영화도 극장에 겁니까? 저희는 물량이나 안정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할리우드의 물량 공세를 극장주들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할리우드 영화를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 그러한 자본력과 그런 것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영화 작품의 승패를 자본력의 차이로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반대측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불필요하다.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란 일정 기간 동안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실질적인 배급은 스크린 쿼터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작품의 완성도와 관객의 호응을 통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 경영 신고를 하는 스크린 쿼터는 내부적으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의 논거를 들어 스크린 쿼터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문화가 뽑히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문화라는 것은 국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크린 쿼터는 한국의 국력 증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8년 한미투자협정 당시 스크린 쿼터의 폐지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는 협상 때마다 제기되는 협상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지난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FTA 국내 대책본부에 따르면 한미 FTA 실익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의 돌파구가 미국과 손을 잡는 FTA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실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익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아킬레스건인 스크린 쿼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 큰 실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곧 국력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부강해진 나라는 문화가 뽑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한국 영화는 스크린 쿼터가 아닌 개별 작품으로 경쟁됩니다.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가 걸릴 수 있는 배급망을 확보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배급은 개별 작품의 완성도와 관객의 호응도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상영 전부터 참신한 소재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기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괴물은 전국 620여 개의 스크린에서 개봉되어 역대 최다 스크린 개봉 기록을 세웠고 132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지지에 관객의 기대와 호응이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라는 점, 스크린 쿼터 축소 직후 개봉된 대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320관에서 개봉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410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400개 관에서 개봉한 추격자는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상영은 작품의 완성도와 관객의 호응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스크린 쿼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영화는 점유율 40% 이상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실효성이 미미해지는 스크린 쿼터 문제를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영화 상영 일수가 허위로 신고되기도 하는 등 스크린 쿼터는 내부적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많은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영화의 발전, 스크린 쿼터 때문일까요?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998년 시장 개방에 의한 외국 자본의 유입, 외화들과의 경쟁 속에서 한국 영화는 다양한 콘텐츠로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또한 고급 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의 등장은 한국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8년 CGV 강변이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이 성공에 힘입어 전국 여러 곳의 멀티플렉스들이 개관하여 영화 산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 영화과, 한국영화 아카데미, 1992년에 생긴 영상원 등 전문적인 영화 교육시설이 활성화되었으며 영화, 음악, 연기 등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육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영화제의 화려한 수상 기록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김기덕, 세계역 이창동, 젊은 연기자상을 받은 문소리, 임상수,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등 유능한 인재가 영화계에 더 많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전문화된 제작 시스템은 역시 한국 영화의 발전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요소가 세계 영화 시장 규모 9위의 한국 영화 산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넷째, 세계화 시대 한국 영화 산업은 스크린 쿼터라는 국내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눈을 돌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제작 편수가 100여 편에 달인 과다 제작은 한국 영화가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파이를 나눠 갖는 것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보다 더 큰 파이를 확보해 나갈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은 위에 4가지 논거를 들어 스크린 쿼터가 불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제학자 슈페터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더 큰 가치를 위하여 낡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경쟁력 있는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팀은 스크린 쿼터가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불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을 확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크린 쿼터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세계화 시대에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이란 최강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적자 생존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영화 포기해야 하나요? 경쟁에서 1위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1위만 기억되지 않으면 약자도 기억된다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왜 약자라고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40% 지금 2006년 점유율 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점유율 하나가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를 폐지해도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위에 4가지 논거를 들어 스크린 쿼터가 불필요함을 밝혔지 한 가지 논거만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2006년의 40%가 지금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면서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축소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 또한 40% 이상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40% 이상만 점유율을 지키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당시에 영화인들은 40% 이상이 지켜진다면 스크린 쿼터 폐지나 축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 작품으로 승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 작품, 스크린 쿼터 내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스크린 쿼터와 관계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와 관계없이 지켜진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쟁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경쟁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부작용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경쟁이 조금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조금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외화의 배급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배급이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88년 외화의 배급이 됐다고 하시면서 경쟁력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조금 성장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성장의 계기가 된 겁니까? 계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논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스크린 쿼터 불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스크린 쿼터가 지켜준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측 확인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평 첫 번째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확인 질문에서
나라가 부강해야 문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부강한데 문화 없으면 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 캐나다 충분히 부강합니다. 그러나 문화 왜 중요시합니까?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 다양성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무엇입니까? 한국 영화 대 비한국 영화, 곧 외국 영화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자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내부 다양성, 다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돈 안 되는 영화 지금 걸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돈 안 되는 영화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쿼터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쿼터 폐지되면 왜 확실하지 못한 우리의 영화, 흥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영화 왜 걸겠습니까? 미국에서 흥행 보증받은 영화 걸겠지요. 이거 현재 우리 영화 보호되고 있는 것 스크린 쿼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측 입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뽑히려면 부강해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그러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부강하기 위해 문화 버리면 그 다음에 돈으로 문화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한미 FTA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FTA 분명 이익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 없습니까? FTA 이후 캐나다를 보면 나프타의 여파는 교육계까지 이어져 캐나다 대학생이 침투한 미국 기업은 교내 식당에서부터 학생 대출 프로그램까지 장악하여 학교의 등록금을 무려 200% 상승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부강하면 국민들 그냥 피해봐도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이익이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근거, 스크린 쿼터가 아니라 개별 작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 완성도 만들어져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투자돼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투자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야무진 희망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자본 이윤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흥행이 보증받은 미국 영화를 수입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익이 남는 장사인데 누가 한국 영화에 투자하겠습니까? 그 축소 이후에도 우리 한국 영화 40% 지키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40%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 그 하락률입니다. 2006년 63%에서 2007년 49%, 2008년 현재까지 42%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이 됐을 때 우리 영화가 40%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후 한국 영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시장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계시장 어떨까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교역 관계 어떻습니까? 한미 간 영화 수출 현황이라는 문화관광부 2005년도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국과 미국 영화 산업의 수적자폭 마이너스 33.7백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002년 39.9백만 달러이고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 2004년 51.3백만 달러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출의 이익 올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문화산업은 그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수출 곧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상품에는 문화 할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리적, 역사, 인접성이나 언어, 생활 습관의 차이에 따라 저희의 문화는 문화적 할인 개념이 적용되어 수출을 많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하면 좋아진다 하셨습니다. 과연 경쟁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하나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가로등 설치를 시장에 맡겨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원하긴 하지만 비용 부담을 하고 싶지 않으므로 누군가 설치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결국 가로등은 설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이 말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 실패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에 일어난 이유 무엇입니까? 가로등이 공공재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의 성격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로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며 다른 사람이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로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영화 충격장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그 영화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영화는 부분적으로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시장에 영화를 적용했을 때 시장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나라가 부강한데 문화가 없다는 예를 들으면서 프랑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프랑스에 문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방송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스크린 쿼터는 아니었습니다. 방송법에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제도가 필요한 스크린 쿼터,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부 다양성이 다른 것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 한국 영화가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스크린 쿼터는 다른 제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부가적인 것들,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더 복합적인 큰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스크린 제도가 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다양성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개봉되는 영화 어디서 검증되었습니까? 동시에 상영되는 영화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직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검증된 영화를 우리나라에 상영한다고 했지만 동시 개봉작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개봉되었습니까? 동시개봉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리우드 영화가 다 검증되었고 우리나라에 틀면 다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 한국 영화보다 하겠습니다. 외국 영화가 검증받았기 때문에 더 흥행 수익 보장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동시 개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IT나 FTA를 완벽하게 체결하여 투자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그 투자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한국 정체성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문에서 자신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인식하기 위하여 외국 영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국 영화 문화를 지키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화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외국 영화와 우리나라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문화가 지켜져야 다른 문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가 없는데 무엇이랑 소통하겠습니까? 소통은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문화가 차별받는다면 다른 문화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적 이런 것을 차별 대우라고 하죠. 문화를 어떻게 차별의 개념으로 보겠습니까? 차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형평성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문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재 얘기하셨습니다. 가로등에 빗대면서 영화산업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본다면 비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공공재적 성격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완벽한 공공재는 아니군요.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실패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문화시장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이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을 더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력을 키우기 전에 문화를 키워야 국력을 키운 다음에도 수출할 컨텐츠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그 수익이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는 수익이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국력을 더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 시장 점유율 85%, 우리 영화의 점유율 1.5% 말씀하시면서 경쟁력 차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시장 어떻습니까? 미국 영화는 URP, 20세기 폭스코리아, 부에나비스타,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등의 회사를 통해 직접 배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32.1%, 2008년 1사분기에는 22.5%로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한두 편의 흥행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은 미비합니다. 흥행에 성공한 대작들, 글래디에이터 반지의 제왕, 그 외에는 전체 개봉 영화 대비 성공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세계화가 되면서 문화 회귀라 우려하셨습니다.
문화적 자긍심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계 속에 일반화하는 것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 속에서의 우리 영화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는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지수로도 나타납니다.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42%에 이르고 일본이 7.3%, 중국도 3.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의 문화적 측면 운운하면서 스크린포터 사수를 외칠 때가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성 측에서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 우려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트와 WTO가 인정하는 문화적 예외 말씀하셨습니다. 가트법의 주 원칙은 내국민 대우입니다. 문화적 예외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조항일 뿐입니다. 가트는 산성 측이 주장하신 대로 4조 D항에서 스크린쿼터를 일정한 조건하에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들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협상에 의해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트에서도 결국에는 스크린쿼터의 폐지와 축소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 측에서는 문화 다양성, 정체성 언급하시면서 문화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영화 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보호하는 것과 영화를 보호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스크린쿼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국 영화를 일정 기간 동안 상영하도록 보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일정 기간 동안 상영해줍니까? 상영하도록 도와줍니까? 그 기간 동안 한국 영화가 걸려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는 것은 영화의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입니다. 한국의 제작자가 외국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국 배우를 기용하여 영화를 만들면 이는 한국 영화로 분류되어서 스크린쿼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려는 한국 영화의 의미는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독과 한국의 배우, 한국의 자본, 한국의 시나리오만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는 한국 영화는 한국의 영화 제작자가 돈을 버는 영화일 뿐 한국 문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우리의 문화 정체성 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 문화 정체성,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왕의 남자, 우리나라 영화 아주 잘 배경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조선시대일 뿐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동성애적 코드 반드시 우리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극기 날리면을 보면 한국전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그거 우리만의 것입니까? 사랑, 우정, 형제, 동성애적 코드 다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가치들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적인 것만을 고집하고 한국 문화의 정체성만 담고 있다고 말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첫 번째 발로 마치겠습니다.